지금 시작해보자. 채점 다 했어? 두 개 모르겠어요. 아, 풍번 채점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풀이를 좀 하고 좀 꼭 여러분들 해봐야 될 문제들은 수업 중에도 풀이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우리가 지금 저번에 숙제가 좀 양이 되긴 했는데 26페이지부터였죠. 지수로 함수에 대한 기본 유형들과 뒤에 있는 수능 유형까지 쭉 숙제를 한번 풀어봐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풀면서 좀 잘 안되는 문제들이 번호로 얘기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네, 앞쪽 기본 유형들은 뭐 어제까지 풀어오시는 것 같고요. 어제는 몇 번부터 걸렸습니까? 민성이는 어디부터? 131번 131번. 하고 132번이요. 132번. 두 문제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잘 잡았네. 31번. 아니, 답은 못 구했네. 아, 그거 하는 중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131번이랑 132번에 저번에 얘기한 뭐 지수로 함수에 대한 그래프 좌표대의 문제 패턴들입니다. 알겠죠? 요것들과 여기서 그 진행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더 어렵게 나온 문제들까지 오늘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집에서 시간이 잘 빠지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해야 될 것들은 점검을 해봅시다. 일단은 131번이랑 132번부터 가볼게요. 131번을 보시면 뭐 그림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얘가 말하는 K 값과 A 값만 잘 잡아내면 되는 건데 그림 세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축이 나와있고요. X축과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그림을 두 개 줬죠. Y는 A의 X승을 하나, 2X이구나. 이렇게 하나 잡아놨고요. Y는 2X승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Y는 2X 플러스 A 더하기 2니까 뭐 이렇게 뭐 대충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Y는 2의 X 플러스 A 더하기 2입니다. 더하기 2. 제일 먼저 이제 체크를 뭐 보자마자 체킹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였다?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인 상태의 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여기 이제 이런 그 정사각형을 잘 그려야 되네요. 정사각형을 약간 이따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어렵네.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잡아놓고 이제 A, B, C, D를 세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자, 문제를 읽어보면 Y는 좀 뭐 그림 설명이네요. 이렇게 점에 대해서 두 점을 했고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라고 이제 세팅했습니다. 정사각형이다. 그랬을 때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BC C 위치 틀리군요. A, B, C, D 이렇게 있구나. A, B 특이하네요. C가 밑에 있네. C, D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말한 이제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뭐 A와 K를 잡아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 저번에 약간의 이제 팁을 드렸던 문제긴 하죠. 그렇죠? 이런 정사각형의 좌표를 다룰 때는요 얘를 바로 잡아가기보다는 알겠죠? 여기 옆으로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라 이렇게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 또한 정사각형이 됩니다. 여기 선생님 그림이 별로 안 이뻐서 이 비율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얘가 이제 얘도 정사각형이 이루어지긴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 이제 얘네들 다 합동이야. 이게 여러분들 그림에 아마 샤프로 이렇게 그어 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그림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비율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그어 보시면 더 상황 판단 잘 될 것 같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기댈 수 있을 만한 게 요거죠. 이 이동을 이제 바로 적용하기 좀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 요것보다는 이제 요 놈을 잡아내긴 해야 될 건데 그 이동에서 먼저 얘기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도 지수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A, B가 여기에 걸려 있고요. 이렇게 걸려 있고요. CD도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인 건데 얘가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당연히 평행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길이까지 똑같죠? 그쵸? 이해했어? 그러면 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미분 쪽과
결부해서 얘기해드리면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이제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틀리죠. 그죠? 그 말은 이 모든 점이 갖고 있는 증가량이 다 다릅니다. 동일한 증가량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의 그래프 모델. 이 단순한 증가함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평행한 상태 길이까지 갔다는 것은요. 요 점이 정확히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야. 이게 두 점의 관계니까. 그렇죠? 요 같은 길이의 평행한 직선이 여기도 탁 꽂히고 여기도 꽂혔다는 건요. 이 점의 대응점이 얘라는 거야. 요 점의 대응점도 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이 정사각형에서 먼저 올 수 있는 규격은 뭐가 있냐면 D란 점이 아마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라간 게 저 B란 점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에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즉 이 길이가 A라는 거예요. C가 맞아요. 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2라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딱 꽂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동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죠? 요것부터 먼저 캐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가 A랑 2라는 것은요. 여기도 A고 여기도 2고 여기도 A고 여기도 2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였단 소리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건 이제 겉에 둘러싼 정사각형 어떤 정보는 파악이 됐고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써야 되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여기서 이게 x축과 평행한 거니까 이렇게 그어버리면요. 수직으로 쓰인 그림 확실히 좀 이상하다 그지? 여기가 1대 3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해됐습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t라 잡으면 여기가 3t라는 거죠. 길이비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 자 봐봐. 얘가 t 대 3이라는 건데 그 말은 이만큼이 3t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내가 잡은 t로 얘기한다면 그럼 얘는 3t가 될 거니까 a 더하기 2는 3t와 같은 환경일 것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엮어보면 봐봐 여기서 수직을 내는 게 이제 t 대 3t인데 여기다가 수직을 내려도 여기 t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쵸? 오케이? 그럼 봐 여기는 t 요게 길이는 A-T 그죠? 여기 길이는 2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럼 봐 여기 있는 2라는 길이와 여기 있는 A-T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2잖아. 그쵸? 뭐 여기도 대칭관계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요 길이가 A-T인데 얘랑 똑같은 길이일 거란 말이야. 수직을 내려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그림상으로도 이해될 것 같고 여러분 그림상은 더 잘 보일 것이고 이렇게 둘 다 수직을 내려버리면 알겠죠? 어차피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을 텐데 그죠?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t로 잡았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a라면 a에서 t를 뺀 게 2라는 거죠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에서 t를 뺀 게 2다 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은 얘 둘을 엮어보시면 빼면 되겠죠? 2 더하기 t가 3t-2가 되세요. 2t가 4가 되니까 t가 2인가 봅니다. 오케이? t가 2라는 것은 여기 넣어버리면요. a는 4라는 게 나오거든요. 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4움직인 거 2움직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a가 4라는 것은 쌤 생각에는 좌표를 잡을 때는요. 요걸 보는 게 낫습니다. 요게 y는 2x라는 단순한 이제 식이니까 요 식을 접근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K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그죠? K를 구하려면 얘가 잡아놓은 K가 B의 Y좌표니까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A, B의 좌표를 구하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식이 좀 더 더러우니까 알겠죠? 굳이 이 식에서 뭔가 좌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요 함수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 간격이 X축으로 2 가고 Y축으로 4 올라가는 간격이니까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많이 해봤죠. 그렇죠? 지수함식이 있을 때 여기 2 가고 4 갔으면 좌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요점 좌표를 내가 시작할게 C의 좌표를 뭐 P라 할게 P, 2의 P승이나 가정한다면 그죠? D 좌표는요? P에서 이만큼 간 걸 대입한 거니까 P 플러스 2, 2의 P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게 내가 지금 X 좌표에 대한 간격만 적용을 한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돼? Y 좌표의 간격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자식 2의 P승에서 4 올라간 게 2의 P 플러스 2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식 정리해보면 2의 P승 더하기 4는 4 곱하기 2의 P승이니까
넘기시면요 3 곱하기 2의 피승이 4다. 그래서 2의 피승이 3분의 4라는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P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알겠죠?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B의 Y좌표니까 그렇죠? B의 Y좌표라면 봐봐. 요 놈의 Y좌표면 지금 여기 D좌표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D의 Y좌표가 지금 얘였으니까 요 놈을 빼면요 4 곱하기 2의 P승에서 2를 더한 게 얘가 이제 B의 Y좌표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2의 P승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3분의 4 했으니까 그렇죠?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16 더하기 2가 돼서 K 값은 이렇게 3분의 20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써먹었던 어찌 보면 봐봐요. 길이 관계를 통해서 XY 좌표의 간극을 이용하는 좌표 찾기. 그죠? 그런 것과 그때 얘기한 사각형을 짜서 만드는 뭐 길이 관계. 기울기에 대한 길이 비율 적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용을 하면 알겠죠? 탁탁탁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체크해서 꼭 복습해 보시고요. 일단 132번 가보겠습니다. 132번이 이제 최근 기출인데요. 뭐 쌤 기억으로 아마 이 문제 거의 뭐 옳게 했던 문제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실제 시험 환경이랑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내야 될 환경이 틀리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 기억으로 하면 132번이 이제 요게 한 준킬러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킬러라고 표현되는 문제들을 내가 일전에 이해하는 수업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들은 1등급이 맞추는 문제야? 1등급이 틀리는 문제야? 윤성아 틀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킬러 빼고 다 맞추면 1등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준 킬러 빼고 다 맞추면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공부할 때는요. 그럼 이제 매번 최소한 아무리 못 봐도 2등급 이상 받는 그 친구는요. 공부할 때 준 킬러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풀 수 있죠. 그리고 좀 자기의 소재가 맞는 킬러 문제까지도 뚫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 단단한 2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단단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평상시 때는요. 킬러 문제 풀죠. 물론 이제 킬러에서 결이 좀 안 보이는 것들은 뭐 막힐 수도 있겠으나 모든 문제 다 풀 수 없을 거니까 모든 문제 다 푸는 친구들은 만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 풀어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이 정도 문제를 이제 시간 내가 아니죠. 좀 여유로운 숙제 환경에서 풀어내는 정도가 돼야 단단한 2등급이 내가 될 수 있구나 좀 가늠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모의고사가 실력 가는 좀 어려운 것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쌤들이 보통 야 이거 준킬러 문제였어라고 하는 건요. 내가 100분 내에는 좀 풀이 환경에 100분이라 친다면 이런 문제 보통 이제 짧게 푼다면 5분, 길게 풀면 7분에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문제들이 준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시간 가면서 풀어낸다면 이제 이미 이제 실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거고 알겠죠?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알겠죠? 뭔가 2등급 반열, 단단한 2등급 반열에 갈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하시라고 이런 상황적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다양한 수능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얘는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함수를 밀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신 친구는 알겠지만 봐봐요. 지금 오늘 처음 본 친구나 봐봐. 문제 봐보세요. 그림 그리는 동안 그림 좀 그려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함수가 되게 단순해요. y는 2x승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1-2의 x승이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 둘의 관계를 좀 잡아볼 수도 있긴 해요. 알겠죠? 요거 아마 둘의 관계가 잠깐만 있어봐. 요거 둘을 더해주면 이게 지금 쟤를 fx로 치면요. 얘가 잠깐만 얘기해볼까? 2의 x승을 fx로 치면 요거는 이제 보이면 좋은데 풀이에 직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얘가 지금 1-f-x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지금 식의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식의 환경이 잠깐만요. 얘를 원점 대칭해서 1로 올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거 잠시만요. 이 둘을 표현이 어렵구나. 둘이 이거 2분의 1, 2분의 1 점대칭 함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을 것 같은데 2분의 1, 이 식으로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2분의 1, 2분의 1 점대칭이라 가정하면 얘가 만약에 1,2를 지나니까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헷갈리네. 2분의 2분의 나거든요. 1,2 얘랑 더해서 1대는 0, 어? 0,6지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그래프로 가봐야 파악이 점대칭 함수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이야기 적겠습니다. 그래프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가볼게요. 식으로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얘가 C를 잡고요. 그래프 환경이 뭐 사실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보시죠. 여기 O가 있고요. 자, 문제를 읽으면서 나머지는 그거 볼게요. 자, 지금 y는 1-2의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 A가 있고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의 x승과 만나는 점 B라 하자라고 여기 그냥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은 거죠.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뭐 아무런 설정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냥 여기에 이제 선 하나 그어서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y대편 아니구나. 잘못 봤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요점을 C, 여기서 또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질문입니다. AB의 길이가 20이다. 이게 지금 뭐 그래프 좌표 대입이긴 하지만 좌표를 그냥 밀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했던 도형적인 성질을 써먹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읽어가겠죠. 이제는 바로 대입은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쭉 읽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비율을 잡아주긴 하는 건데 뭐 결국 얘의 길이의 2배가 얘야 이 말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도형적 환경을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중지하고 이건 좌표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좌표로 들어가 단순 상수를 각오를 했다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 좌표 대입 문제라는 것은 출제자가 순서를 잡아줍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좋지 내가 그냥 보이는 도형적 성경에서 뭔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처럼 도형적 해석이나 비율 관계나 이런 걸 쓰는 것들은 이제 도형에서 뭔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문제들은 그냥 얘가 잡아준 순서를 끌고 가면 좋습니다. 그럼 봐봐.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점 A부터 출발했으니까 A 좌표를 일단 T로 잡을게. T, 1-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요거 됐고 여기서 위로 올렸으니까 B의 좌표는 T, 2의 T승을 잡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Y, X축과 평행을 그은 게 C니까 C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C 좌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 좌표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선택이 뭐야? Y 좌표가 얘가 되는 x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약간 고민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1-2의 마이너스 t승이 2의 x승이 되는 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뭐 구하려면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x는 로그 2에 1-2의 마이너스 t승이 이해했습니까? 혹시 민성이는 좌표를 이렇게 다 잡아가긴 했어요? 네. 오케이. 그때 C 좌표 어떻게 잡았어? 너 여기는 똑같이 했을 거 아니야? 문자가 뭐 T가 아니더라도 그죠? 네. C 좌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밀고 갔어? 아니면? 그래서 그 y에다가 1 빼기 2에 넣어서 x로 했어요. 요거 했겠네, 이렇게 했겠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이 식이 좀 아무 더럽잖아, 다루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낫겠어? 이런 식의 진행하는 것보다. 선민은 어떻게 하면 낫겠니? 이 식이 너무 더럽지 않니? 밀고 갑니까? 물론 밀고 가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이런 환경이라면 문자 하나를 도용하는 게 낫죠.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C의 좌표를 그냥 S 하나 써. 뭐 T 쓰고 그 다음 문자 S를 많이 쓰는 편인데 얘를 S라면 얘는 2의 S승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왜? 원래는 한 문자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식이 너무 더러우니까 문자를 끌고 온 거잖아.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 필요할 거 아니야. 얘랑 같은 관계니까. 그렇죠? 뭐 쓰면 돼? 2의 S승과 얘는 같은 식인 거지. 그래서 요거 적으면 돼. 2의 S승은 1-2의 마이너스 T승이다. 뭐 입고 있을 거야. 2의 S승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은 1이다. 요렇게 하나 잡아놓고 S와 T를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풀이 환경은 얘가 훨씬 편하긴 할 거야. 알겠죠? 근데 뭐 어쨌든 민성이가 어쨌든 풀어왔으니까 민성이가 적거나 한 문자로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계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계산 문제인 거야. 그거를 실수 없이 얼마나 잘 뚫어내는 측면 차이인 거죠.
자, 제로 그냥 가볼게, 쌤은. 쌤 당연히 이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S로 판을 짜. 그 다음 ST에 연립방식 폰이나. 알겠습니까? 근데 글로 가든, 일로 가든, 문제는 좀 빡세요. 가보시죠. 자, 일단, 민성이의 선택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밀고 가볼게요. X좌표가 로그 2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콤마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입니다. 좌표를 저렇게 끌고 갈 작정했다면요, 정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알겠죠? 자, 생각해볼게요. D좌표 구하겠습니다. D좌표. X는 똑같을 거 아니야. 로그 2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거. 콤마, 그죠? 얘를 어떤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 되겠죠. 이런 산수는 딴 데 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때 복잡해집니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에 로그 2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를 넣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승은 잠깐 올려놓고요. 그죠? 바꿔치기 하면 요거 1 마이너스에 가로하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됐나요? 좀 더 이쁘게 쓰면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분의 1이죠. 됐어요? 요만한 별로 안 이쁘니까 분모 문제에 2의 t승 곱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t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산수한 게 좀 더러워 보여서 통분까지 해놓을게요. 이거 쓰면 그 다음 진행이 더 빡셀 것 같으니까. 알겠죠? 통분해버리면 2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요거 2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1 빼기 2의 t승이니까 마이너스 1만 넣겠죠. 이거 표현이 간단하네, 그렇죠? 자, 입니다. 2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요. 혹시 민성아, 너가 쓴 그 D의 좌표는 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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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어갔니? 네. 이렇게 D를 딱 잡아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간 거야? 네. 그렇죠. 이 문제는 맞추기 싫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아니 그 다음 할 거 뻔히 알잖아. 어제 각오하고 좌표를 적었으면, 그죠? 정리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니 이걸 감당할 자신 있냐는 거야. 알겠습니까? 깔끔하게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너 얘 때문에 틀린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다. 미루감 당당하고, 물론 뒤에 사수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봐봐. 깔끔한 쌤이 여러분 연습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된 식과 연산이 분리가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저런 거 딴 데서 다 해오고, 여기 좌표가 다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이제 시킨 대로 합시다. AB의 길이라는 건 여기 되니까, 2의 t승, 빼기 얘잖아.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1. 그죠? 2배 CD의 길이입니다. CD가 이제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이걸 빼면 얘도 모양 좀 많이 보네. 잠깐만요. 요거 좀 정리. 네, 뺄 거니까 정리 좀 해봅시다. 2의 t승 정리 안 해도 되나? 2의 t 1 마이너스 2의 t승분의 1이니까 어차피 계산하려면 2의 t승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별로 안 이쁘네. 이런 뭐 서식스나 X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냥 저렇게 쓸게요.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빼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제 2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문제 한 개, 식 한 개. 연산 문제겠죠. 알겠습니까? 요걸 푼다면 당연히 치환하는 게 낫겠죠? 치환을 진행한다면 2의 t승을 A로 잡읍시다. 대물 되겠어요. 알겠죠? 주어식 자체가 A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은 2배 가하고 1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변의 셈 같으면 뭐 A와 A 마이너스를 곱하고 풀 것 같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풀 때 분리시킬까? 왜냐면 여기서 곱하는 것보다 2 마이너스 A분의 2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2가 될 거니까 그나마 뭐 1이라도 넘겨서 3으로 합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여기에 A 곱하기 A 마이너스를 때려 버리시면 알겠죠? 요거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조립제법 됩니다. 알겠습니까? A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마 쌤 기억으로 2의 t승이 3위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허브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끝 이렇게. 알겠죠? 이걸로 이제 나머지 처리하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시계관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연습 때도 사실 잘 안 되긴 하는데 정리하는 습관 잘 가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시간을 재고 있는 시험 환경이라면 더 이제 꼬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이제 풀어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숙제 과제를 해본 친구들은 이 38, 37페이지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저번 얘기에 대한 복기를 간단히 하면 128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직선의 길이비를 줬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 정리한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9번에서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아까 그 정사각형 문제도 적용을 했지만 기울기의 관계는 이제 비율 관계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130번 문제를 풀면서는 이제 역함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아마 이거 예전 내신할 때 많이 풀어본 문제일 텐데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상태의 직선에서는 거리를 주면 이 1대1 대 루트의 관계를 띠기 때문에 이 x좌표의 차를 가지고 길이를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인 학습이 됐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앞에 깔려 있는 건 수능의 그런 요소들을 그 출제한 문제들 중에서 좀 이제 가벼운 문제들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요런 게 좀 빡세게 나오면 이제 여기 가운데 대입은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8번 보세요. 137번에도 하나 있네요. 137번 한번 풀어와봐 이거. 요거 시간 드릴게요. 7분 드리겠습니다. 시험 환경이라면 5분 안에는 풀어줘야 될 수준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도전해봐. 시험이다 생각을 풀어봐. 지금 과제가 녹록하지 않은 친구도 있으니까 연습해봐. 자, 그 정도로 같이 얘기해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지금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뭐 상황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야, 당연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성질? 역함수 성질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밑이 A인 지수함수와 밑이 A인 로그함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얘들은 역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지금 이건 역함수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지수 어느 거거든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만 역함수라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버리면 역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 y는 x 대칭일 것이고. 근데 역함수였던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옮긴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원래는 원점을 지나는 yx의 대칭일 그래프가 얘가 어떻게 됐어? 1,0을 지나는, 자 1,0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1,0 좀 찍을게요. 1,0을 지나는 이 직선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만요. 그 가운데를 잘 자르려면 변도의 일을 잡는 게 좀 안 맞네요. 네. 잠시만요. 뭔가 상황이 좀 안 맞다. 더 작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좌표가 1,0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의 대칭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죠? 얘가 1,0이 뭐죠? 이랬습니까? 그럼 이 직선은요? y는 x-1이라는 직선 대칭이겠지. 이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버리면 걔는 이제 y는 x 대칭인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런 역함수 그래프가 한 칸 옆으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러면 이 두 그래프는 이 직선 대칭일 거야. 이걸 잡아내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왜 역함수 이야기일 거니까. 그럼 얘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 중점을 지나겠죠. 이랬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대칭점이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직선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둘이 연립을 해버리면 x-1을 풀어버리면요. 넘기면 x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 말은 여기 가운데 요점이 2분의 2분의 5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직선의 출현이 제일 핵심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좌표는 쉽게 잡아낼 것이고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 여기가 루트 2였겠지. 그쵸? 그러면은 요게 봐봐 요렇게 될 거니까 1대1 대 루트 1을 띄겠죠. 그쵸? 그럼 A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A 좌표는 여기서 1을 뺀 2분의 3, 여기다 1을 더한 2분의 7이겠다. 이렇게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저걸 대입을 하시면 A에 2분의 3을 넣어버리면 2분의 1제곱이 2분의 7이야. 그래서 A는 4분의 49다. 머리 답이 나오겠죠. 0 제곱하면.
하나 되겠습니까? 뭐 잘못했나? 1 빼면 2분의 3 2분의 5콤마 2분의 5 콤마 2분의 3이 잠시만요. 그 얘가 잘못 썼구나. 미안합니다. 요거 잘못 썼구나. 다시 갈게요. 땡큐. 내가 이 yx 착각했네요. yx에 2분의 5를 넣어버리면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 그렇죠? 여기 넣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1과 5가 맞을 거니까 1 빼버리면은 2분의 3 콤마. 그죠? 여기를 더해버리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또 대입하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다. 그래서 뭐 a는 4분의 25다 정도는 파악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야. 그렇죠? 요점 좌표 구해서 요점이 이제 0, 집어넣으면 a분의 1이니까 이 역수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점에서 얘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넓이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문제고요. 그 역함수 관계를 1씩 옮겨놨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 써오는 yx 대칭도 한 칸 옮겨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요. 이거 선생님이 풀어도 좀 애매해서 138번도 한번 해봐. 요거 중킬러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요런 문제들을 그 시간 내에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것도 5분만 드릴게요. 한번 해봐라. 박스 문제들이 시간이 건강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지금 그 자연수에 대해서 y는 2x 위에 2점,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봤을 때 a,n, bn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상태가 여기까지 나왔겠죠. 뭐 축은 안 그려도 상관없고, 알겠죠? 뭐 a,n, bn 여기도 있겠죠. 기울기 3이다 이렇게 가파르게 있겠지. 여기 bn, a,n 다 잡은 것 같고요. 기울기가 3이다. 그렇죠? 그럼 이미 이제 1대3의 위치가 있을 텐데 지금 길이를 줬죠? 그죠? 여기 길이가 뭐야? n 루트 10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1대3인 거니까 뭐 a 대 3a로 잡아버리면 여기 이제 1대3 대 루트 10인 거니까 여기 길이가 n 여기가 3n이다 까지를 딱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봐봐. 얘는 물론 n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 문제에서 이 지수함수에서 기울기 3일 때 여기 길이가 1이랑 3이야. 얘는 y는 2의 x승이야 라고 하면요. 요 좌표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도 구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러면 물론 n이 개입돼 있긴 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캐치가 딱 돼야 되는 건 여기서 했다시피 n으로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 좌표를 an 좌표를 쌤이 잠깐만 an 좌표를 t, 2의 t승이라 가정한다면 bn 좌표는요? t 플러스 n, 2의 t 플러스 n 되겠죠. 이건 x좌표 적용. 그죠? 더 나아가서 y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2의 t승에서 3n을 더한 게 2의 t승 더하기 n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서 여기까지 적혀있는 친구들도 꽤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t를 구했구나라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냅둬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물론 뚫어낼 수도 있는데 환경이 좀 이제 지저분해지긴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는 우리의 눈이 n은 상수화가 되어 있는 거고 t는 변수기 때문에 이거 t만 있는 식인 거죠, 그냥. 알겠죠? 그러면 t를 구할 수 있죠. 넘기면 2의 n승 곱하기 2의 t승이니까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1의 2의 t승인 거예요. 이게 3n입니다. 그죠? 그래서 2의 t승은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t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로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류. 알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면 쌤 생각은 시선인 것 같고, 알겠죠? 이건 t를 구한 거죠. n 값이 한번 줄 거니까 문제상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뭐라 했냐면 중심이 yx 위에 있고 yx 그라는 얘기겠죠.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그죠? 문제가 뭐라 했냐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얘와 만나는 얘라는 게 역함수죠? 그쵸?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중심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아마 얘가 말하는 이 두 점은 뭐겠어? 얘의 대칭점이 되겠죠. 원이니까. 쌤 그림 좀 아는 거 같네. 그죠? 알겠습니까? 이 대칭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중심이고 이게 원을 그리면 이 거리가 똑같을 거니까 대칭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두 점 중에 x좌표 중 큰 값을 xn을 해라. 그럼 얘 둘의 x좌표 중에 얘가 x좌표가 크니까 요 점을 xn 콤마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요 점의 x좌표라는 것은 bn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xn 씁시다. 요거 잡으라는 얘기지. 그쵸? 그럼 bn의 y좌표는 이미 구해놨는데 bn이 뭐냐면 잠깐만요. 얘잖아. 그쵸? 얘가 말하는 xn은요. 이거 지울게요. 얘가 말하는 xn은 얘네 2의 n승 곱하기 2의 t승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랬습니까? 근데 2의 t승 구해놨잖아요. 결국 xn이라는 놈은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1, 2, 3 대입해서 처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또한 역함수의 대칭 관계와 그 기울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건너 문제를 대부분이 평가원 기출들인데 알겠죠? 그쪽 분석을 확실히 해놓고 접근하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숨겨놓은 그런 그 문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에 대한 좀 빡센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과제로 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해 오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길이 관계, 기울기 관계, 대칭 관계 알겠습니까? 혹은 좌표 대입 뭐 요 선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요 선 안에서 이제 많이 숨겨놓겠죠. 그래서 이쪽은 뭐 더 이상의 수학적인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풀어 와야. 그리고 또 자기가 간 길이 좀 다른 결이 있다면 그거를 좀 비교해보고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의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답은 다 나올 수 있는데 환경이 어떤지를 좀 잘 분석을 해봐야 돼. 그 환경 분석이 이제 수능적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풀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뭐 교재 다 풀고 있고 이래서 지금 뭐 자기 풀이 비교 분석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접근의 풀이 답이 안 나온 풀이도 연습장에 정리돼 있어야 돼. 그래야 다 푼 다음에 본인이 비교해야 다 풀고 나서 비교해야 돼. 나는 왜 그쪽 식으로 답이 안 나온 거지? 항상 얘기하지만 오류가 없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답을 구해보는 연습을 지금 초반부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쌤풀이와 아예 다리가 왔는데 본인도 할 거 다 했어. 그럼 답 나와야 돼 그거. 알겠죠? 답을 못 구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풀이 자체에서. 알겠죠? 그런 분석형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있는 그래프 해석 쪽의 문제 좀 건드려 보고 오늘 삼각함수의 기본기도 좀 정리를 해버립시다. 알겠죠? 쉬었다가 하시죠. 소리를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숙제를 해서 안 되는데 지금 예! 갑시다. 자, 우리 상황은 다 잡은 것 같은데 풀이로 이제 연결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좀 볼게요. 149번은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넘어가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좌표 대입을 해서 연산하는 문제 쪽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뭐 수투처럼 그래프 개형을 잡아내는 문제인데 여기 뭐 상황을 보시면 fx가 음수일 때는 지수함수를 뒤집어 올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일 때는 로그 함수를 뒤집어 올려서 얘가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이 최대
4개 나오게 하는 이제 n의 범위를 잡아내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래프 개형들을 따지고 있는데 이걸 좀 잘라보면 좀 더 편합니다. 일단 그래프에 대한 형태는 잡아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충 보면 이게 그래프 개형을 접근할 때는요 대략적인 모양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뭐 수투에서 3, 4차 함수 그래프 할 때도 뭐 3중근인 건지 극값이 있는 건지 뭐 큰 골격의 그림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대략 파악해 보면요, 뭐 x축보다 왼쪽만 보긴 할 건데 이렇게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이제 n이 뭐 양수일 거니까 원래 함수가 y는 마이너스 n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래프 개형이 왼쪽만 체크해 보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얘가 뭐 이쪽은 정선 없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죠? 끌어내서 이렇게 꺾이는 케이스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끊어보겠죠? 빵꾸 뚫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만약에 좀 더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만 가다가 마무리가 돼버리면, 그죠? 여기를 끊었을 때 요 그림이 이로 올라가서 뭐 낮게 보면은 뭐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왼쪽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양쪽을 다 안 봐도 되는 환경입니다. 왜냐면 왼쪽에서의 교점의 개수와 오른쪽의 교점의 개수를 잘 잡아내면 얘가 얘기하는 걸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 그림은요 사실 이 빨간색 아니면 흰색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 두 그림이 가능한 환경이고 이쪽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4에서 점근선을 가지면서, 그죠? 그림이 밑으로 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원래 그림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죠. 얘는 이제 n만큼 내린 거니까 n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그림이겠죠. 그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버렸으면요 꺾고 올려도 오른쪽 그림이 얘는 특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얘를 좀 내려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겠습니까? 그때 내가 y는 t를 그어서 교점이 4개는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그림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이쪽에 나올 수 있는 교점의 맥스가 2개 아니면 1개인데 빨간색이면 1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4개가 나오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지금 이렇게 생겨버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겨버리면 t를 아무리 눌러도 1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에 맥스 2개 나올 텐데 얘랑 1개랑 하면 3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얘가 요구하는 포인트는 이쪽도 꺾여야 되고 이쪽도 꺾여야 돼. 그럼 둘 다 꺾이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잡아내야 될 거 이거죠. 아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 그리는 지수함수도 뭐 이렇게 꺾인 상태. 얘가 되게 조금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y는 t라는 게 이제 여기 0보다 조금만 커버리면 교점 2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높이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이 오른쪽 마찬가지로 이런 꺾이기만 하면 얘가 높든 낮든 간에 색칠해서 꺾이기만 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주 작은 값만 같더라도 y는 t를 그어서 4개 나올 거니까. 어차피 4개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일단 구조 자체가. 알겠습니까? 이쪽이 뭐 맥스 2개? 맥스 2개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얘가 요구하는 건 양쪽 다 꺾이게 되는 n 값의 범위를 잡아내라.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양쪽이 꺾인다라는 건 첫 번째 왼쪽부터 보면요. 이 함수가 꺾인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갈 때, 그죠? 이렇게 갈 때 원래 그림이 안에 게 이거라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식으로 잡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되겠어? 1번 지수함수는 되지만 2번 지수함수는 안 돼. 라는 거잖아. 1번과 2번의 차이를 식으로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뭐 있어요? 얘가 L값, 나는 안에 거만 그린 거야. Y는 요 지수함수가 1번이 돼야 됩니다. 2번은 안 돼요. 라는 거 어떻게 알겠냐는 거지. 이 절편을 이용해야죠. 알겠죠? Y절편이나 보통 X절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알겠죠? X절편으로 간 친구들은 선택을 잘못한 거지만 뭐 어쨌든 간에 X절편이 양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Y절편을 잡아야지. Y절편이 양수면 되죠. 즉 여기에 0을 대입한 첫 번째 왼쪽 그림 꺾이려면 저기 0을 대입한 9-n이 0보다 커야죠. 그래 꺾이는 포인트 생길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로그 함수 마찬가지로 꺾이려면 원래 안에 있는 로그 함수는 아까 그렸지만 이런 그림이죠. 1번은 안 돼. 2번은 돼. 그죠? 그러면 2번이 되려면 얘도 Y절편이죠. 얘는 Y절편이 음수여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0을 넣어버리면 2-n은 음수가 돼야 돼. 요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풀이를 뽑아내는 환경은 되게 간단한 건데 알겠죠? 그래프에서 찾아내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수투의 그래프 추론과 비교한다면 이 차이가 1도 아니죠. 알겠죠? 그거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잘 잡아내고 알겠죠? 확신을 가지시고 이러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또 자꾸 두려워하거나 애매하게 생각해버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 해석 및 이제 추론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빡세게 나온 패턴의 문제가 150번이라 요거는 이제 또 학습용으로 쌤이 같이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함수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풀어오는 것보다는 공부를 풀어내서 알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치울게요. 자, fx가 나와 있는데 얘가 얘기하기를 일단 어쨌든 뭐 이런 이상한 함수 줬고요. A, B가 자연수라는 멘트를 통해서 A, B를 대충 이제 때려 맞추는 환경이 놓일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한 상태에서 그죠? 얘가 뭐라 했냐면 이 박스의 내용도 좀 헷갈리는데 S라는 건 이 S가 박스에 들어있는데 이건 오타니까 삭제해 주시고요. 집합 예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 K 범위가 예가 되기 위한 자연수 A, B를 잡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집합의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요. 지금 집합의 그 형태가 fx가 원소인데, 그죠? 그 말이 이 함수의 치역이 원소라는 거죠. 치역이 원소인데 정의역은 k보다 왼쪽만 딱 보면 돼. 그죠? 그러면 k보다 왼쪽만 딱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치역이 정수가 되는 치역이 2개만 존재하는 k 범위가 얘야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거를 봐봐. 내가 얘를 대략 그려보면요. 잠깐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좀 왼쪽에 좀 그죠? 많이 방향을 주고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8로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죠? b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8제곱 이런 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상태고요. 순서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8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 되면 8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0을 쓰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요건 뭐 상수할 필요 없죠. 뭐 그 7.999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작은 값을 뺀 거니까. 그러면 얘가 좀 그래프 개형이 봐봐. 요놈 같은 경우 좀 움직일 것이고, 그렇죠? 얘만 모양만 잡아볼까요? y는 b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요게 이제 왼쪽 그래프 1번이나 이렇게 줍시다. 1번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어딘가 마이너스 8을 잘라서 이렇게 아까 그 문제처럼 대략적인 개형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바로 축 위에 그리기에는 좀 무리가 될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x는 마이너스 8이 있다면 그림이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끊기는 그때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개수를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 이 1번 그림은 알겠죠? 2번 그림은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그려보면요. 보자. y는 8이 정근선이고요. y는 8이 정근선. 여기 위에 그려져 있구나. y는 8이 정근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8 뭐 이쯤부터 치면요. 8보다 조금 빠진 점. 여기 있네 여기. 빵꾸 뚫려 있습니다.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x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x축 대칭된 거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뭐 기점을 잡아보면은 0을 넣어버리면 8에서 27분의 1을 뺀 거니까 되게 조금씩, 그죠? 되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하는 그림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요 점도 7도 안 됩니다. 7보다 위쪽. 알겠죠? 여기도 대충 뭐 7. 얼마가 되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해겠죠? 근데 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뭘 그려야 돼? 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렸을 때 얘가 얘기하기를 K보다 왼쪽의 치역을 잡았을 때 정수인 게 2개만 나오도록 하는 K 범위가 얘래요. 지금 얘를 바로 추론 때리기 너무 이제 넓기 때문에 범위가 있죠. 여기 있는 범위에 먼저 기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어쨌든 정수인 게 2개라는 거니까 쌤이 먼저 해볼 거는요. 는이죠, 는. K가 3인 경우부터 먼저 기대는 거야. 왜? 3을 딱 잡으면 3보다 왼쪽에서 치역이 2개여야 돼. 정수인 게. 그쵸? 그럼 확실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 얼마 쭉쭉 흘러가서 그냥 2개가 존재하다가 두 번째 K가 4일 되겠죠. 얘 좀 잡아야지.
왜? 3일 때는 무조건 2개여야 돼? 그걸로 뭔가 가이드라인 잡고요. 그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되다가 4일 때는 2개가 되면 안 돼. 이걸 또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3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내는 건 해석이 완벽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K부터 기대보자라는 거지. K가 3일 때는 3을 자르면 얘가 3일 때가 언제 중요하네.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3을 넣어보면 여기 3을 넣어보면 3, 3 넣어버리면 7이네. 7. 그죠? 그럼 X가 3을 딱 잡아버리면 뭐 이쯤에 X는 3이다 칩시다. X 3이 있으면 여기가 3,7이야. 그쵸?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는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그 잠깐만요. 여기 는이 있구나. 요 범위를 적용하면 3보다 그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죠?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요 7 포함되죠? 맞습니까? 자 K가 3일 때를 체크하고 있어. 그때 가능한 치역을 좀 따져볼게요. 7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확정된 그래프인 여기에서는 새로운 정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돼? 이 Y는 B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Y는 B에서 이렇게 그래프 올라오잖아. 끊어주는 거 내 마음대로 끊으면 되는데 B에서 올라오는 거 확정인 거죠 지금. 그쵸? 그럼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 7은 확정이니까 얘가 2개인 거니까 7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끊기잖아. 그쵸? 올라오다 끊겼을 때 될 수 있는 게 일단 6에서부터 올라와 버리면 여기 올라오는 건 7밖에 없을 거니까 8을 딱 넣어두고 끝나면 되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7도 가능해요. 7을 만약에 B가 7이었다면 7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7은 얘한테는 없는 거고 8만 잡고 9는 안 되게 끊어버려야 되겠죠. 이해겠습니까? 5도 가능하겠네요. 점근선이 5가 돼버리면 6, 7만 잡고 끝나야 되겠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만약에 지금 얘는 점근선이 자연수니까 B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쌤이 봤을 때는 5네요. 5. 5는 가능하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만약에 Y는 5를 잡았다면 Y는 5가 밑에 있겠죠. 얘를 잡았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죠? 어디까지? 여기서 6이 걸려야 될 것이고 7까지 걸리고 8이 여기 위니까 8보다 아래쪽에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오다 여기서 멈추는 거지. 그죠? 얘가 7점 얼마 몇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봐봐. 지금 Y는 5, B는 5입니다. 그 3에서 그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치역을 따질 때 봐봐. 7 되고 여기 5니까 여기 6이 하나 있을 거고 7도 있을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8은 안 되고 이게 가능한 상태인 거지 현재.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이제 나 뭐 해야 돼? 이 흐르는 지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그 3에서부터 3. 얼마 얘를 이제 정의역을 넓혀가면서 더 담아내긴 할 건데요. 그럼 잠깐만 4일 때 얼마인지 봐야 되겠다. 여기에 4를 집어넣어버리면 4, 얼마야? 4,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가 얘기하기로 4,5야. 좀 많이 내려가네요. 4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점은 4,5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이 정역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 6인 지점을 거쳐갈 거란 말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아 그러면 얘 때문에 선생님 이쪽에서 7이랑 6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그럼 무조건 얘는 6, 7로만 겹쳐야 되는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봐봐. 3 이하일 때는 6, 7 되죠. 그 다음 3.1막 얘가 넘어가서 계속 6, 7 되죠. 6을 지나가긴 할 건데 6, 7 되죠. 얘를 잡는 순간 5가 추가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랬습니까? 한 방에 잡은 느낌인데 지금 일단 제일 잘못 하다 보니까 상황이 되겠나요? 지금 딱 이렇게 돼야 되는 환경인 거 아닌가? 이해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딱 만들어져야 얘가 이제 지금 다 되네. 근데 잠깐만 다 되네. 당황스러워. 잠깐만요. 얘가 만약 조금 더 가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겠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범위 안에서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딱 답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겠죠? 얘가 만약에 봐봐. K가 그러면 3보다 조금 작은 2.9 같은 거 봐봐. 2.9로 딱 잡아버리면 이 왼쪽 범위에서 치역의 정수익이 몇 개예요? 그래도 2개죠. 6, 7 2개잖아. 상황이 됐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정수가 2개 되는 게 요 범위만 된다 맞단 말이야. 그 2.몇을 갔을 때도 2개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겠어요? 그 말은 즉슨 봐봐. 이 3에서 더 앞쪽으로 잘라버리면요. 여기선 2개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여기 뒤쪽에 요 라인은 이제 저 그래프가 완벽한데 얘보다 K가 더 앞으로 나와버리면 저렇게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절할 게 좀 있어요. 뭘 조절하면 되냐면 지금 내가 보는 이 그림에서 얘가 5에서 6은 담때 얘가 7을 안 담으면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어디서 끝나면 돼? 이렇게 올라오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더 낮게 이렇게 색칠 되어 있죠. 요 놈이 그러면 6은 담았고 6점 얼마에서 끝나야 되냐. 그죠? 7을 안 담아버리면 또 가보겠습니다. 얘가 봐봐. 얘보다 왼쪽 라인에서 좌측에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정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죠.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도 마찬가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3을 담는 순간 얘가 7이라는 치역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6, 7 두 개가 맞고요. 3점 몇으로 넓어지면 6, 7, 6, 7, 6, 7, 6, 7, 6을 담아도 똑같이 6, 7, 6, 7씩 가다가 4를 딱 담는 순간 5가 추가되니까 이때는 안 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야. 그죠? 정답 완성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이거 재수가 좋은 거죠. 내가 제일 낮은 비율 잡았는데 아마 위에서 내려왔으면 여러 개가 모순 나와가지고 이게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지금 환경 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체크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상황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풀이로 가볼게요. 풀이로 들어가 보면 얘도 이제 해석은 끝난 거지. 이제 풀이를 들어가 보면 첫 번째 B는 5가 돼야 될 것 같고 5니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한 그 점 여기에 마이너스 8점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B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8은 요 놈이 7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요 뭐 정확히 쓴다면 6은 넘어가야지. 6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7보단 작아야 돼. 7을 가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색칠이 되기 때문에 7로 딱 고정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잘 껴있어야 되겠네요. 자 B는 5니까 대입을 해버리면 넘기고 5보다 빼버리면요 1보다 크고 2의 A 마이너스 8은 2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A가 자연수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자연수가 지금 5는 빼면 2죠. 얘를 만든 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사이에 자연수 나올 수가 없잖아. 괜찮습니까? A 잠깐만 될 수 있나? 없죠. 왜냐면 얘가 9가 되면 2가 1 돼버리고 그쵸? 안 되네요 얘는. 잠깐만요. 6이 혹시 능이 들어가나? 잠시만요. 얘가 6이 되면 어떻게 되지? 자 디테일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는이 되겠네요. 그쵸? 왜 그러냐 봐봐. 얘가 봐봐 가다가 6에서 끝났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3 이하면은 7, 6 두 개 맞고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여기 는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보다 가버리면 한 개밖에 없고 요 사이는 두 개가 좀 맞고 알겠습니까? 여기 는이 하나 빠졌네. 큰일 날 뻔했네. 는이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A가 8이겠다. 오케이? 이런 환경을 잡아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다른 케이스를 하나 체크해보면요. 왜냐면 첫 번에 너무 답이 나와버려서 알겠죠? 좀 해석에 대한 어떤 그 꼼꼼함을 체크할 게 없으니까 한 톤만 더 넣으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가 6인 케이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위에서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뭐 잠깐만요. 이미 우리 여기 알아버려서 6, 7에서 뭔가 상황이 만들어지긴 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6, 7 상황이 만들어질 거면 Y는 6 정도는 그나마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Y는 6으로 가볼게요. B가 6인 환경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아마 7은 담고 어쨌든 8을 담으면 안 돼. 여기서 얘가 7점 몇에서 끝이 나야 그나마 조금은 가능하긴 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6을 잡아서 7에서 끝나면은 바로 안 되네요. 그렇죠? 얘가 7, 8 담으면 안 되니까. 요 3을 기준으로 때 얘가 7이니까 여기 7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탈락이야 사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두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그거 탈락인 게 얘가 선생님 8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버리면 얘가 8을 담아버리면 이미 끝난 게 여기 아까 2.9 같은 게 돼버리면 걔보다 2할 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아예 탈락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해서 이제 뭐 첫 방에 너무 답이 나와버려서 이 모순인 점에 대한 해석을 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느낌이라서 쌤이 이제 6인 걸 한번 해볼라 했는데 이미 5인 거에서 정답을 잡을 때 이미 상황이 다 간파돼 버려서 나머지는 너무 아닌 게 쉽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나 7이나 이게 다 안 되는 것들이
6이나 7이 돼버리면 3일 때 두 개를 만들기 위해 세팅을 할 텐데 그것 때문에 2.9나 이런 것도 잡혀버리니까 안 되는 환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려면 아까 얘기했다 요 그림밖에 안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확실히 좀 더 되게 정확한, 되게 예민한 그래프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수원 쪽에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이런 걸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삼각 함수에서 이런 버전을 낼 수 있습니다. 되게 예민한 어떤 그래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비교해야 되는 알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쵸 최소한 이제 킬러나 준킬러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버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꼼꼼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 다시 풀 때 뭐가 돼야 돼? 답인 것만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환경을 봤을 때 선생님 정근선이 5가 아니라 6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뭐 7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에 대한 환경에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공부죠. 알겠습니까? 뭐 선생님이 뭔가 풀어주는 답으로 가는 그 결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내가 이 문제를 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왜 답이 안 되고에 대한 근거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지수로그 함수까지만 합시다. 제가 152번을 좀 보여드릴게요. 152번에 요거 풀이 시간에 많이는 안 드리고 기억 니은만 한번 확인해보세요. 얘도 그래프 해석이야. 이 그래프 해석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152번 한번 해봐봐. 자, 주어진 환경에서 기억 니은 디귿 참과지 판단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체크 한번 해봐. 체험 기출이죠. 체험 기출에서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변화, 디테일한 해석 뭐 이런 것들 요구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시간 안에 디귿까지 볼 수 있으면 디귿에 약간 생각 정도만 하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이 좀 꼬이면은 니은만 체크해보세요. 니은만. 그럼 내가 볼게요. 대략 이거 체크하겠습니까? 같이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빠삭하니까 봐봐요. 자,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다 이제 이해됐겠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ft를 하자. 그래서 쌤이 그려놨습니다. 봐봐요. y는 2x 얘는 이제 그죠?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가 x축 t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겠죠. t가 양수라면 음수라면 왼쪽으로 갔겠죠. t만큼 움직인 그런 그림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로그 x가 이렇게 y는 로그 x가 이건데 x축 대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이번 t만큼 올리고 있는 거죠. 얘는 플러스 t 맞죠? t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t가 음수라면 내려갔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보시면 그럼 그림은 이런 상태일 겁니다. 교점은 무조건 한 개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교점의 뭐가 x좌표를 ft를 하자 이 말인 거죠. 그죠? 요 점의 x좌표를 ft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때 기억을 보시면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억을 보시면 F1은 1이고 F2는 2다. 이 말이 뭔데? 무슨 말이냐면 F1이 1이다라는 건요. T가 1일 때 Y는 2의 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1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1이냐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F1에 여기 쓰이는 이게 T값인 거고 F1의 결과는요? 이 교점의 X좌표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1을 집어넣어버리면 1,1을 지날 것이고 여기 1 집어넣으면 1,1을 지나니까 교점이 맞겠네. 얘는 참이네. 그죠? F2가 2냐라는 것도 요게 T값이 요게 T가 2일 때 이 말입니다. T가 2일 때 교점이 있냐 마찬가지로 T에 2를 대입해서 그 X에 2 대입해서 그 Y좌표 비교하면 확인되겠죠? 얘도 아마 참이 나올 겁니다. 기억은 참이었다 라고 판단되는 상황인 거죠. 상황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하냐라는 건데 요거 이제 그래프의 움직임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건데 봐봐. 자,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건데요. t가 증가하면 이걸 여러분 같이 움직이면 헷갈려요. 봐봐. ft는 교점입니다. 교점 x좌표. 얘가 t가 증가하면 이 흰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오른쪽으로 밀리면 ft가 뒤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뒤로 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t가 증가하는 효과는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시키는 상태로 움직이겠죠.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요. t가 증가하면 노란색 그래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교점 또한 어떻게 돼? 뒤로 밀리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얘가 t가 만약에 증가해 버리면 그러네. ft가 증가하는구나. 그죠? 그럼 결국 저기나 여기나 t를 크게 해버리면 이 교점의 좌표는 계속 뒤로 밀리겠죠. 이해됐습니까? ft가 증가함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프의 움직임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걸 같이 보면 오히려 엉킵니다. 따로 보는 게 낫죠. 얘도 같이 가는 데이터, 얘도 같이 가는 데이터 둘 다 해버리면 더 많이 증가하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다라는 까지는 그래프 상황으로 가볍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쌤이 이걸 수업을 해드리는 이유는 디귿 때문인 건데, 디귿을 보시면 봐봐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자, t가 양수인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ft가 t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 뭘 체크하는 거냐면 봐봐. ft라는 건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죠. 그죠? 얘가 t보다 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 때문에 이거 푸는 건데, 요것도 예전에 그
지수로 함수나 보통 지수로 함수 내신할 때도 좀 꼼꼼하게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런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 교점을 쌤이 x1이라 칠게요. 질문합니다. 야, x1이 2보다 큰지 확인해봐. 뭐 귀여운 니은 디귿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알겠습니까? 요거 확인 어떻게 하죠? 당연히 둘을 연립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알겠죠? x1은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함수 나와 있어. 뭐 얘는 얘가 뭐 로그 함수, 얘는 지수 함수 나와 있어. 지수로 함수 연립은 안 될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보기를 해결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x1이 2보다 큰지 확인해라 이렇게 나왔어. 우리 뭘 확인해봐야 돼? 교점 x좌표가 2보다 큰지 확인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2가 기준이니까 fx와 g의 2를 대입해보라는 얘기예요. 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습니까? 왜? 내가 2를 대입했는데 f2가 컸어? 아, 그럼 2가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잠깐 얘기죠. 이랬습니까? 근데 내가 2를 대입했는데 g가 컸어? 2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상황됐어요? 이 교점에서의 그 숫자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때는요, 그 값을 함수에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y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가 y1인데 y1이 3보다 작은지 파악하래.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y1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3을 y가 대입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x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교점의 크기 관계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이런 디귿 관계 봤을 때 이제 이런 연관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교점이 ft인데 이걸 구할 수는 없고 당연히 알겠죠. 이 교점이 ft인데 얘가 t보다 항상 큰지 확인해봐. t는 양수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어? 양변에 x의 t를 대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누가 큰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위에 t를 대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1이네 1. 또 1번이만 할게. 1번에 t를 대입했더니 값이 1이 아니냐, 그죠? 2번에 대입을 해볼게요. 2번에 t를 대입하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로그 2에 t 더하기 t입니다. 그죠? 난 지금 얘랑 얘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얘가 항상 커 라는 게 판단됐다면 2번이 항상 크다고 t가 여기 있다는 소리네요. t보다 옆에 큰 거지. 만약에 내가 확인해 봤는데 쌤 1이 항상 큰데요 라고 나왔어. 아, t가 여기 있다는 소리지. 이해했습니까? 1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쌤 얘가 t 값에 따라서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는데 분명히 틀린 거지. 왜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잖아. 이해했어요? 나 뭐 해야 돼? 얘를 이제 뭐 해야 돼? 크기를 비교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문자야. t는 범위만 나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도 중요한 해석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나 지금 1이랑 마이너스 로그의 t 플러스 t를 비교하는 건데, 이해했습니까? 얘가 지금 나한테 묻는 질문은 보자. 어디 갔어? ft가 크냐는 거니까 t가 어디 있는 거야? t가 여기 있냐로 묻는 거거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중간에 비워두면 해석이 안 되니까 중간에 넣을게요. 얘를 만족하려면 저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t를 대입한 게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금 나한테 묻는 게 t가 양수일 때는 항상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봐 이런 질문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요 부등식이 t가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단순한 접근은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게 되겠죠. 알겠죠? 근데 그걸로 당연히 안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정확한 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넘기겠습니다. 로그 2의 t와 여러분 이런 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눈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항상 알겠죠? 뭔가의 값을 비교하려면 그림으로 봐야죠. 얘 둘을 그릴게요. y는 로그 2의 t와 y는 t-를 그리겠습니다. t가 양수인 범위만 그리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항상 윈지만 체크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얘를 그려보면 t축과 y축이 있는데요. 어차피 t는 양수니까 뭐 로그 함수 이렇게 있을 것이고 1,0을 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선이 하필 또 1,0을 지나는데 뭐야?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양수 범위에서.
얘는 틀렸겠다. 어느 쪽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디귿은 디귿이 없군요. 여기는 어디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 디귿이 주는 또 해석적 포인트의 공부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교점에 대한 그 교점의 좌표를 못 구하는 환경에서 크기를 비교했어. 그쵸? 그 누구보다 크냐, 작냐. 그거는 함수 높이 비교하는 얘기야.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 첫 번째 하나이죠. 두 번째는 이런 변수가 들어있는 그래프의 대소 비교는 그 수트에서 했듯이 그림을 그리는 얘기야. 알겠죠? 식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값들이 여러분들 그림을 좀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정확한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체크해서 복습을 꼭 하시고 숙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쪽에 기본 유형들이 좀 많이 밀려있는 친구들은 알겠죠? 우리가 뭐 일단 뭐 쌤이 당연히 기본 유형을 잘 스스로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지만 점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때 마무리 하시고 해야겠죠? 지금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나간 여기 저번부터 출발이지만 126번부터 이쪽 선에 많이 연습해야 되거든요. 프로만 치고는 요 숙제는 중첩되니까 안 해도 되겠죠. 126번부터 오늘 좀 잡아드린 그래프 해석이랑 그래프 그리기랑 좌표 대입이랑은 다 엮어서 152번까지 요것만 풀어보세요. 알겠죠? 요것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잘 풀어서 그 다 수능형 문제들이 많고요. 중간에 그래프 관련된 기본 유형이 좀 껴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 이제 그때 해결 보면 되는 거니까 얘를 좀 다시 꼼꼼하게 푸시고 오늘 복습 때 그 쌤 풀어준 해석들부터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알겠죠? 거기서 뭔가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내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숙제는 요것만 해주세요. 여기 앞에 밀린 것들은요 사실은 이제 기본형 문제들이라서 그것들은 뭐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방학 기간 내에 시간 여유 될 때 그것들 좀 밀고 오시고 알겠죠? 아픔부터 하지만 시간에 열심히 해석해서 자기가 좀 안 잡히는 길들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셔야겠죠? 특히 수능형들이 여러분들 좀 뭔가 풀이를 좀 담아본 다음에 쌤과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그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어차피 기본 유형들은요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먹어요 그냥. 거의 실수 안 하면 되는 일이고 결국 이제 수능형으로 탁 올라가는 그쪽 해석을 얼마나 그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내느냐 그 능력치가 이제 등급을 갈라줄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능 유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풀어낸다가 1단계라면 2단계는요 얼마나 걸린 시간을 풀어냈는지 내가 어떻게 좀 효과적인 해석을 통해서 잘 잡아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분석하는 공부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집중을 하세요. 알겠죠? 요것만 숙제 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쳤다가 복습부터 꼭 하세요. 여기까지 하시죠.